쉽지 않은 하루에 건네는 한 편의 에세이 꺼내 먹어요의 김신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우리 뭔가 오늘 이 옷차림이 좀 비슷해요. 네, 같이 후드를 입고 왔네요. 네, 맞아요. 뭔가 편하고 싶은가 봐요. 저는 약간 침낭 같은 걸 입고 싶었어요. 저도 약간 오늘 좀 추워서 네.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 벌써 춘곤증이 왔는지 요새 이상하게 어, 낮이 되면 졸립고요. 졸려요. 졸려요. 우리 또 춘분이 음. 이제 지나갔잖아요. 아, 충분히 지나갔구나. 맞다. 네. 요즘에 지금 신지 작가님이 뭐 요즘이라고만 국한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어느 시점부터 이제 절기 박사가 되셨잖아요. 네. 지금 춘분과 그 다음은 뭐가 오는 거예요? 춘분 춘분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청명이 옵니다. 청명. 춘분은 또 아, 절기박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이죠. 그건 알죠, 네. 저도. 그러니까 지금 아직 봄이 안 온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춘분 이후로는 무조건 낮이 밤보다 길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해가 음, 길어지고 있구나. 점점 어, 봄으로 가는 또 여름으로 가는 해가 가장 긴 하지까지는 이제 계속 낮이 낮이 길어질 길어지는 날만 거. 남았으니까 좀 춥다. 아, 혹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네. 저요.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행히 아침에도 점점 이제 일찍 뜰 테고 아, 저녁에 이제 퇴근하실 때도 또 네.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날들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힘을 음.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밤이 긴 것보다는 낮이 긴 걸 저는 좋아하는데 신지 작가님 어떠세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약간 여름에는 원래 퇴근할 때 네. 정퇴를 해도 6시에 깜깜한 게 겨울이고 음. 6시가 너무 대낮처럼 환한 게 한여름이거든요. 그래서 어. 한여름엔 약간 꽁으로 시간을 번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캄캄한 음. 새벽에 나가면 너무 서럽잖아요. 안 서럽나요? 힘들다도 아니고 서럽다고. 너무 서럽잖아요. 내가 무슨 맞아요. 구경을 누리겠다고 이렇게 꼭두새벽부터 집을 어. 나서고 막 별 뜬 거 보면서 집에 들어올 때 야. 약간 인생에 대한 좀 어떤 여러 음. 가지가 밀려오는데 네. 낮이면 좀 나은 것 같아요. 밝을 때 나가고 아. 들어오면. 그렇죠.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낮이 길어지면. 네. 저도 요즘에 막 여기서 초대 손님 모시고 초대석 하는데도 이게 반짝반짝해 우리 카페인님들 사연만 반짝반짝 오는 게 아니라 제 눈밑이 반짝반짝 떨리는 거예요. 마그네슘 부족. 그러니까 파르르르 이런 게 약간 지금 봄이 오고 있고 몸은 뭔가 아. 노곤하고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 모자티 속에 뭔가 파묻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아. 신희 작가님 똑같은 모자티를 입고 앉아 계셔서 우리 같은 심정인가 보다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었나요? 그래서 봄나물을 먹는 게 음. 겨울에 약간 부족했던 비타민과 영양소가 그 봄나물 안에 들어 있어서 아. 생각보다 그렇게 제철 음식을 챙겨 먹는 게 지금 우리 몸에 부족한 마그네슘이나 네. 기타 등등 비타민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 봄나물을 먹읍시다. 우리 뭔가 제약 방송 같기도 하고 약간 약간 건강 식단도 우리가 항상 그쵸. 챙겨 드리는 것 같긴 그쵸. 합니다. 지난주에 보세요. 갈치 그쵸, 조림과 그쵸. 그 권여선 작가님 에세이로 많은 분들이 정말 뒤집어지셨습니다. 그날 생선 조림 그렇게 드셨대요. 너무 생선조림을 생생하게 먹고 싶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산문을 써 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배고프게 하는 코너가 되는 것도 어 꺼내 먹어야 하니까요. 그렇죠. 네. 뭔가 다 듣고 나면 꼬르륵 하게 만드는 거.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식탁에 어떤 손님 오셨을지 바로 모셔볼게요. 캐내고 캐내도 또 나오는 관절염. 등산은커녕 계단 한 층 오르는 게 버거운 몸뚱아리. 느는 건 한숨이요, 주는 건 체력이라. 흐르는 건 시간이요, 아쉬운 건 세월인데 딱히 대역전극을 기대할 만한 요소도 없는 지금. 걱정이다, 걱정이야. 네, 오늘 에세이 테이블에 앉은 손님 어떤 분인가요?
저희 마그네슘 얘기를 한참 하고 네.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뭔가 떨어지는 이분도 체력과 안 아픈 음. 데가 없는 몸뚱아리와 그래서 이제 뭔가 나이 들어감에 대한 이제 대역전극을 기대할 수도 없고 걱정이 아. 태산이다 하시는 분이 오셨네요, 오늘. 네. 뭔가 이분의 말투 자체가 약간 고전적인데요. "느는 건 한숨이요 주는 건 체력이라." 아니 사실 저는 처음에 캐내고 캐내도 또 나오는 뒤에 관절염이 나올 줄 모르고 냉이? 냉이 달래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근데 관절염이 웬 말입니까 지금. 그쵸. 슬프네요. 예. 네. 지금 몸도 아니고 몸뚱아리라고 쓰셨어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작가님 어떠십니까? 이 서- 대역전극을 기대하세요? 근데 요새 친구들 만나면 영양제 얘기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작가님도? 어느 순간부터 건강에 어. 대한 그 시시콜콜한 정보들을 어. 좀 서로 나누게 된 것 같아요. 뭘 먹어보니 좋더라. 뭐 이렇게 마그네슘 부족으로 눈가가 떨린다 네. 하면 너 그럼 뭐 땡땡을 시켜 먹어봐. 뭐 이런 음. 식으로 서로가 알고 있는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약속도 하잖아요. "우리 만나서 아픈 얘기하지 말자." 뭐 이런 것들도. 왜냐면 그 얘기 다 하고 나면 이제 헤어질 시간 된다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오늘 근데 이분이 지금 그러면 어떤 에세이를 선물해 드려야 그걸 그래도 대역전극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대역전극이 꼭 필요할까요? 그걸 기대하지 말라고. 어. 네. 또 자리에 앉자마자 네. 대역전극은 잘못 없다. 두셨다고. 네, 그거는 이미 그렇다. 근데 그러면 느는 건 한숨이요, 주는 건 체력이라 하셨는데 이제 체력을 들이진 못해도 이 늘어나는 한숨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책은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숨을 줄일 수 있는 책이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내 시선을 약간 돌려서 네, 잠깐 잊어먹게 하는 거죠. 네. 한숨을. 그리고 또 하나는 완벽하게 좀 이렇게 보는 시각 자체를 달라지게 설득해주는 책? 뭐 네. 어떤 쪽일까요? 오늘 가지고 오신 책이? 제 생각엔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럼 약간 납득할 수 있다. 한숨을 네. 덜 쉬자. 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해주는 책을 네.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베란다 프로젝트의 산행. 산행이에요? 왜 또 노래가 관절염인데? 저희 졸립다고요. 우리는 졸린데 지금 이분은 지금 무릎이 아픈데 산행. 그렇네요. 예, 캐네그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뭔가 목표를 크게 잡고 일단은 약간 등산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갔다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경화 작가님의 일주일에 3번 동네 문화센터에 놀러 갑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 이 책 제목 자체가 굉장히 동네 문화센터에 놀러 간다고 하니까 네, 즐거워 보이네요. 네. 제목이. 표지도 보면 이렇게 고은 작가님이 보여드리는 여러분도 어.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네, 한번 네. 검색해 보세요. 우리 카페인님들 정경아 작가님의 책입니다. 일주일에 3번 동네 문화센터에 놀러 갑니다. 네, 이 책은 일단 정경화 작가님의 올해 책 날개 열어보면 저자 소개가 있잖아요. 네. 저자 소개를 잠깐 읽어드리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30여 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노년기 탐사에 나선 1955년생 68세 동네 할머니. 만나면 좋은 친구 남편이 사는 대구 산골집과 서울집을 오가면서 반반살이하며 결혼한 독신주의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최근 관심사는 혼자 놀기 능력 배양법, 동네 문화센터라는 새로운 놀이터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는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날개에 있는 소개글만 읽어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약간 유머가 있을 것 유머가 같은 분. 있으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현역 할머니로서의 어떤 자신의 취미 생활과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일상에 대해서 이게 좀 정갈한 에세이로 쓰인 글을 만난 지가 제가 좀 오래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그 점에서도 굉장히 재미나게 읽었어요. 이 노년기 탐사 이렇게 조합을 하니까 노년기 탐사, 진짜 우주 탐사처럼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인생 2번 사는 거 아니니까 처음 가보는 또 시기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재밌게 모험담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이 저자 속에서만 봐도 아까 이제 네. 유머와 위트가 느껴진다 하셨는데 좀 명랑하고 씩씩하게 노년기를 맞으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도 느껴져서 좋았고요. 네. 사실 요즘은 100세 시대 넘어서 120세 시대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다들 이제 젊게 사셔서도 언제부터 노인이 되는 걸까 하면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어. 우리가 노인이라는 한자 자체는 그냥 나이 든 사람 그쵸. 이런 뜻인데, 근데 이 책에서는 이게 정경화 작가님도 그렇고 음. 친구분들도 그렇고 이제 만 65세에 네. 지하철 무임 이제 탑승권이 나오는 네. 그 카드를 발급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게 어쨌든 공식적인 노인으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음. 하면서 이렇게 다루고 계세요. 근데 그때부터 첫 해에는 좀 친구들부터 이제 자기 자신을 조금 우울했대. 내가 이제 노인인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라가 나를 노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첫 해가 지나고 금세 또 좀 명랑함을 회복한 게, 그래 어차피 이 누릴 수 있는 혜택 누리면서 지금부터 뭘 배우거나 하면 재밌을까 찾아보면서 네. 작가님은 그거를 이제 인생의 세 번째 30년을 맞이했다라는 표현을 세 번째 하시는데, 30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동네 문화센터라는 배움의 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 이야기를 이 책에 담고 있으세요. 이 결혼한 독신주의자라는 표현도 재밌었어요. 네, 그쵸. 네. 좀 와닿으세요, 작가님? 그러니까 독신주의자였는데 결혼했다는 얘기죠. 이 아닌가? 앞에 저자 소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남편분하고 이제 반반살이를, 원래는 이제 맞벌이 부부여서 이제 각자가 근무처에서 있다 보니까 대구와 서울에서 주말 네. 부부를 하시다가 이제 아이들도 독립하고 나니까 자녀들도 네. 지금은 완전한 1인 가구가 되셨는 남편분은 대구에 계속 사시니까요. 그래서 왔다 갔다 반반살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자녀도 독립시키고 나니까 혼자인 게 너무 잘 맞으셨대요. 마치 오래 입어온 옷처럼 너무 잘 맞아서 네. 그제야 다시 한번 느꼈다. 아, 난 결혼한 독신주의자구나. 라는 표현이 책 속에 등장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거랑 순서가 반대했네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한 후에 나 독신주의자로서의 삶을 그쵸. 지금 누리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너무 잘 맞다고 느끼시는 거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 정경화 작가님 세대 때는 그러니까 다들 결혼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모두가 해야 하는 지금에 것처럼 비하면 훨씬 더 그렇죠. 하셨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뒤늦게 오는 깨달음, 난 결혼한 독신주의자였구나. 또 가능할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책에 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만나고 와서 우리 얘기 계속 나눠볼게요.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일단 정경화 작가님의 어떤 그 산문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네. 기대하고 들어주세요. 네, 기대할게요. 정초의 어지럼증으로 대학병원을 찾은 친구는 뇌혈관 협착으로 수술 날짜를 잡았다. 그 말을 시작으로 단체 채팅방엔 각자 앓고 있는 온갖 병명이 쏟아진다. 족저근막염이나 무지외반증 때문에 걷는 게 고통스러워졌다는 하소연은 약과다. 나 혼자만 아픈 게 아니라는 사실이 유일한 위로라는 누군가의 말에 빵 터진다. 그러고 보니 엉덩이 근육이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 지하철의 딱딱한 의자가 불편해졌다. 나이 들고 있다는 자각 증세 중 하나는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기 좋아진다는 것이다. 사실은 이미 젊지 않기에 젊어 보일 뿐인데. 한 친구가 우리를 선동한다. 얘들아, 비굴하게 젊어 보이려 애쓰지 말자. 매력 있는 할머니 클럽 뭐 이런 거 만들어 보는 게 어때? 각자 나만의 시그니처 매력 하나씩 발굴하기. 이거 숙제야. 시그니처 매력이라. 친구의 말을 듣고 고민 끝에 나는 진주 교방 국거리 춤을 택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진주 교방 국거리 춤을 보고 단번에 반했다. 예상대로 첫 수업부터 몸이 삐거덕. 이미 반년 넘게 춤을 익혀온 클래스메이트 댄서들의 동작을 정신없이 곁눈질하며 팔다리를 휘젓는다. 왜 이렇게 어렵지? 친절한 그들은 민망해하는 나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넨다. 이런 처지에 놓인 자에게도 좋은 점은 있다. 잘하는 선배들을 마음껏 칭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쩜 그렇게 손목 스냅이 유연하세요. 정말 정교한 춤사위네요. 바로 앞줄에 선 댄서 언니에게 말하니 살짝 부끄러워한다. 계속하다 보면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결석만 하지 마세요. 또 다른 60대 댄서가 웃는 얼굴로 다가온다.
반가워요. 지금까지 제가 제일 못했는데 신입이 들어와 너무 좋아요. 나 덕분에 꼴찌를 면했다고 기뻐하다니. 하하,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다. 젊었을 때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반응했을 터. 하지만 내가 있어서 꼴찌를 면한 누군가가 기쁘다니 이거야말로 꼴찌를 담당한 자의 보람이 아니겠는가. 나이 먹는 게 즐거운 이유란 바로 이런 것이다. 문제는 쇠퇴일로인 뇌세포다. 간신히 동작을 외워도 저장 기능이 시원치 않다. 일주일에 하루 수업인데 한 번 결석이라도 할라치면 그동안 익힌 동작마저 거의 삭제될 지경이라 이래저래 의기소침해진다. 하지만 조급함은 금물. 내 목표는 인간 문화재가 아니다. 단지 재밌으려고 추는 춤이다. 80분 동안 뱅그르르 돌고 팔다리 휘저으면서 놀면 그만이다. 초심을 되찾는다. 휴. 양희은의 참 좋다 띄워드렸습니다. 정경화 작가의 책 일주일에 3번 동네 문화센터에 놀러갑니다에 담긴 글 불어라 춤바람 중 한 부분 이렇게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와, 이 시그니처 매력 발굴하기라고 하는 거 네. 참 명명이 재밌어요, 다. 그러니까요. 친구분들도 다 그렇고. 이 채팅방 한번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책을 읽다 보면은 거의 아픈 얘기 반 그리고 또 이런 어. 긍정적인 얘기 반 이렇게 하시거든요. 서로 네. 또 경쟁하듯이 뭔가 난 뭐 어디가 아파, 난 어디가 아파. 아 그건 약과지, 뭐 누구는 암 수술했대, 뭐 이러면서 이제 아픈 얘기를 하시다가 네. 근데 또 사실 노화와 이제 건강이 점점 여러 면에서 안 좋아지는 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네. 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 반동으로 아 그럼 우리 건강할 때 그래도 어. 아픈 무릎이지만 걸을 수 있을 때 뭐를 더 해볼래? 이런 식으로 또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이 정경화 작가님과 친구분들의 채팅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건강하네요. 그 분위기 자체가. 맞아요. 그쵸? 네. 지금 춤추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동네 문화센터를 고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도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동네 문화센터에서 춤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이 정경화 작가님 얘기하시는 이 책 뒷날개에 나와 있어. 왜 하필 동네 문화센터냐면 말이지. 라고 하고 궁금해요. 여러 가지 장점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동네 위치에 접근성이 좋다. 그리고 나이 제한이 없다. 대체로 지금 책에 보면은 50대에서 70대 사이에 이제 네. 동네 주민분들이 많이들 들으신다고 하세요. 음. 그리고 경로 할인을 제공한다. 음. 그래서 모든 수업이 그렇진 않겠지만 네. 정경 작가님 책에서 예로 든 수업은 이제 경로 할인까지 받으면 한 달에 2만 원 정도? 아. 몇만 원대에서 되게 다양한 수업들을 다 접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외국어, 우쿨렐레, 요가, 수채화, 서예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그리고 또 작가님 꼽으시는 굉장히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진도가 빠르지 않아 무리하지 않고 배울 수 있다. 숙제와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다인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그 왜 나이 먹고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네.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숙제와 시험이 없으니까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고 그 약간 빨리 이 뭔가 하나를 습득하고 싶은 사람은 복장이 터질 정도로 진도가 느리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부담 없이 참여하고 네. 그러니까 말씀 이게 글에서도 뭔가 지난 진도를 잊어먹었어도 또 좀 따라갈 수 있고 좀 50대부터 70대 분들의 수강생들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배려한 좀 속도와 또 횟수여서 되게 옛날은 배움이라는 게 경쟁이라거나 그래도 좀 성취하는 좀 그 맛에 네. 했다면 그냥 정말 배움이 놀이가 되는 음. 나이가 나는 지금 나이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졌다고. 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 동네 문화센터야 뭐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활용한 적도 있긴 한데 이 동네 문화센터가 가지는 그 매력, 이 속도가 있네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뭐 집에 일이 있거나 해서 한 주 빠졌다가 들어간다고 다시 간다고 해서 도태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여전히 놓일 수 있게 품어주는 속도인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뭔가 학원이든 이런 센터든 다녀보신 분들은 음. 한 뭐 여행을 간다든지 너무 네. 바빠서 한 1-2주 빠졌을 때 네. '아 지금 가면 어차피 난 진도도 못 따라가고.' 뭐 이런 어. 생각으로 그만두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쵸. 네. 맞아요. 굉장히 그런 속도 면에서도 좋고 또 이 어쨌든 몰랐던 사람들, 새로운 음.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의 또 유대감과 친밀감을 쌓아가는 것도 또 동네 음. 문화센터가 주는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되게 표현을 귀엽게 하셨어요. "너무 잘하지 말자고 서로의 발전을 은근 방해하는 귀여운 동료 수강생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 이게 너무 잘하지 말자고 서로를 방해하는 거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귀엽죠. 그리고 편안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읽어주신 부분에 "내 목표는 인간 문화재가 아니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단지 재밌으려고 추는 춤이다." 이것도 그냥 누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뭐 인간 문화재래요." 그러는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은근히 누르면서 옷자락을 잡는 거죠. "빨리 가지 마. 다 맞아요. 같이 가. 안 가도 돼."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사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 뭐 갑자기 공무원이 나온 것 같네요. 아이 근데 중요하죠. 이거 동네 문화센터가 굉장히 짱짱한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는 동네 문화센터가 가까운 곳에 있다. 음. 그리고 내가 등록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혜택 맞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그 읽으면서도 그 생각했는데 카페인 여러분들도 아마 동네에서 혹은 음. 뭐 옆 동네까지라도 네. 내가 좀 다녀볼 수 있는 이런 센터 프로그램에 뭐가 있는지 뭐 어. 구립이든 시립이든 혹은 네. 도서관에도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에 혹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음. 주민으로서의 혜택이 뭐가 있나 한 번씩 네. 찾아보시는 것도 음. 올해를 좀 재밌게 보내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마 카페이님들도 많이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연 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난 이런 거 배워봤었어요. 맞아요. 문화센터에서 혹은 배우고 싶어요." 궁금하네요. 어떠세요? 신지 작가님은 혹시? 저는 그래서 수영을 이제 요즘은 음.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네. 좀 우쿨렐레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고요. 우쿨렐레 진짜 동네 문화센터에서 배우는 그 풍경을 상상만 해도 네. 정겹게 느껴지잖아요, 왠지. 맞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친구들이 "너 우쿨렐레 잡고 있으면 어울릴 것 같다. 기타는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우쿨렐레 너무 귀여우니까. 좀 하와이에서 이제 하와이 네. 맥주를 마시면서 우쿨렐레를 치는 것 같은 그 기분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아예 그 문화센터에서 3 개를 약간 콤보로 이렇게 묶어서 파는 거죠. 뭐 어쨌거나 아 그쵸. 그러니까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하와이 맥주, 우쿨렐레, 훌라춤 요렇게 해서 우리 세 둘이만 가는 거 아니에요? 세트로 아니 신지 작가님 맞춤으로 저는 말고요. 네. 우리 한번 또 그다음 부분도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은요. 저는 이제 정경화 작가님의 이 책에 실린 다양한 산문을 보면서 '아 네. 그래. 내가 나이 들어가서의 모습이 저럴 수 있겠구나. 저렇게 나이 음. 들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롤 모델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보고자 합니다. 듣고 올게요. 오랜만에 친정집에서 나의 엄마 길래 씨와 점심을 먹는다. 오후는 엄마의 산책 시간. 96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하게 또박또박 걷는다. 멈춰선 곳은 산책로 곳곳에 놓인 운동기구 앞이다. 스태퍼에 조심스레 올라 힘껏 구르듯 걷기를 3분. 큰 바퀴를 돌리는 어깨 스트레칭 3분. 자전거 타기 3분. 잠시 벤치에 앉아 쉬며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걷는다. TV를 보면서도 쉬지 않고 발끝 부딪히기를 하며 노인복지관에서 배운 깨알 건강 팁을 실천하는 길래씨.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그런 엄마를 놀려대기 바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절로 알게 됐다. 엄마의 운동은 자식들의 복지를 위한 분투라는 것을. 내가 겪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사실이다. 길래씨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자신의 건강하지 못한 장수로 자식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될 미래. 요즘 밤마다 부처님께 딱 한 가지만 기도해. 잠자다가 세상 떠나게 해달라고.
그것 말고는 다른 소원이 없어. 다행스럽게도 길레시의 소원이 이뤄질 가능성은 당분간 별로 없어 보인다. 하나뿐인 소원을 이루지 못한 아침에도 엄마는 웃으면서 일어난다. 변함없이 스트레칭을 하고 신문 읽기를 끝낸 후 아침을 드신다. 봄부터 가을까지 거의 날마다 찐 옥수수나 떡 도시락을 들고 동네 공원으로 나 홀로 소풍을 간다. 산책을 하고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운동기구 순례 일정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눈물나게 예쁜 봄을 다시 한번 맞은 엄마. 들여다볼수록 봄꽃들이 기특해. 약하고 작은 것들이 겨울을 견뎌내고 연두빛 이파리를 피우는 걸 봐라. 세상에 제일 힘센 건 바로 봄이야. 90대 엄마의 90대 엄마의 느릿느릿한 일상 궤적을 따라가면 그곳에 미래의 내가 보인다. 머지않아 다가올 내 70대와 80대의 날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 알 수 없는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우게 될까? 길레시가 말한다. 몸은 해마다 늙고 낡아가도 오는 봄은 모두 새봄이더라. 이런 예쁜 봄날에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오늘이 너무 좋다. 특별히 바랄 게 하나도 없어. 아찔하다. 특별히 바랄 게 없어져 마침내 얻은 자유로움이라니. 평생 원망스러워하기만 하던 당신 남편에 대한 기억마저 이미 전생처럼 아득해진 게 분명하다. 그 누구의 도움도 아닌 자신의 힘으로 이룩한 평화. 엄마는 스스로 행복이라는 자가 발전기를 돌려 지금 이 순간 존재 자체를 누리고 계신다. 경축, 이 행성에서 맞이하는 박 여사의 96번째 봄날이다. 정경아 작가의 일주일에 3번 동네 문화센터에 놀러갑니다에 담긴 글 길레시의 96번째 봄날 중 한 부분 이렇게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듣고 왔고요. 이어서 스탠딩 에그의 마더 띄워드렸습니다. 와, 이 참 아름답네요. 글 속에 이 길레시의 생각들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이런 부분 세상에서 제일 힘센 건 바로 봄이야. 네. 오는 봄은 모두 새봄이더라. 이런 것들 딱 멋있어요. 오늘 읽어드리면 너무 어울리는 또 봄날 오후에 다들 듣고 계실 텐데 네. 96에 또 먼저 살아보신 세월이 음. 긴 분이 이 얘기를 해주면 아 그래 오는 봄은 모두 새봄이지. 그쵸. 그러면 뭔가 지금 좀 축 처져 있던 분, 음. 기운이 영 안 났던 분도 좀 반짝 힘이 나실 것 같은 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이 정경화 작가님도 어떻게 보면 여기 쓰신 표현처럼 누구의 도움도 아닌 자신의 힘으로 이룩한 평화라든지 네, 행복이라는 자가 발전기를 돌린다든지 이런 말과 참 잘 어울리는 분인데 맞아요. 지금 이 글을 읽어주신 거를 듣다 보니까 정경화 작가님 어머님 저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이런 맞아요. 느낌입니다. 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친구에게서도 영향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냥 진짜 가까이 하면 영향을 받겠구나 싶기도 해요. 음, 따라가고 싶은 롤 모델인 거니까 지금. 맞아요. 음. 그래서 사실 이 정경화 작가님은 이제 만 65세에 이 무임승차권을 받게 된 순간부터 아 나는 노년기에 들어섰구나 네. 하면서 자신의 삶을 남은 그러니까 이 책에 그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여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늘 이제 지금 어. 현재를 살 뿐이지 이렇게 함부로 여생이라고 말할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내 생애 이 세 번째 30년을 어떻게 살까 했을 때 어쨌든 하루하루 깨어 있다는 기분을 느끼면서 즐겁게 그쵸. 살고 싶고 또 새로움을 망각하는 순간 좀 사람이 낡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배울 게 이제 생긴다는 거, 이걸 알아보고 싶다,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생긴다는 것 네. 자체가 너무 축복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이게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이르면 아, 왜 정경화 작가님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셨고 네. 정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인 96세 이런 어머니가 계셨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30년, 세 번째 30년을 보내고 나면 지금 정경화 작가님이 어머님 나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어, 근데 그 이후 그렇네요. 30년도 또 기대가 돼요. 네 어. 번째 30년. 네 번째 30년. 그쵸? 지금 약간 들으시면서 아득해 하시는 분들 네 번째 30년. 아니 그걸 상상하다 보면 지금 당장 나 약간 무릎 아프고 뭐 약간 음, 이렇게 늘어지고 뭐 눈밑 떨리고 이런 거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책 보면서 저는 참 이런 책이 귀하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아직 60대, 70대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 자신이 60대, 70대를 상상하기 어려워하잖아요. 그쵸. 지금 이 젊음이 뭐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않겠지만 음. 나에게 그렇게 뭔가 막 그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산을 못 오르고 뭔가 다들 다 여기 뭐 인공관절, 아. 인공심장박동기를 달고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 노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 일로는 쉽게 상상하지 못하는데 음. 이 할머니들의 이야기, 노인들의 네. 이야기가 산문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음. 자연스럽게 이 경화 작가의 표현으로는 선행학습도 되고요. 그쵸. 나는 저런 모습으로 늙어갈 수 있겠구나. 굶고 조금 지자마자 이제 다시 막 모기 그쵸. 그리고 날아다니고 금방 더워지죠 비 또. 오고 막 장마철에 그쵸. 네. 더워지고 음. 그런 거죠. 그러고 지나고 나면 이제 추석 되고 그리고 메리 벌써요?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제 한 해가 순식간이라는 거 알잖아요. 맞아요. 우리 항상 이렇게 두 번 속을 쏘냐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봄은 저는 무조건 시간 내서 네. 이게 내가 즐거워질 짬을 좀 만들어서 음. 뭐 꼭 멀리로 꽃놀이 못 가시더라도 네. 동네에 한번 동네에 은근 벚꽃 명소가 있으실 거예요, 다들. 맞아요. 동네에 벚나무가 없는 곳은 제 생각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 동네 범위가 어디까지냐의 문제겠지만 그쵸. 잠깐 가까운 곳에라도 한나절 나들이 가셔서 또 보시고 그게 뭐 꽃놀이 뭐 대단한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또 1년에 딱 이맘때 한 일주일 정도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고 그렇죠. 이번에 벚꽃을 놓치면 다시 2025년 4월 벚꽃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음. 생각하면 올해 놀아야 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책에서 명언 들었잖아요. "오는 봄은 모두 새봄이기 때문에 올해 봄 맞아요. 놓치면 그냥 거의 공백으로 남는 거예요." 맞아요. 그쵸. 네, 우리 96세 길래 씨가 해주셨던 얘기. 맞아요. 여러분, 오는 봄은 모두 새봄입니다. 자,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분이 우리 북카페 테이블에 오셨을지 바로 만나볼게요. 사실 20살은 처음이거든요. 그게 참 30도 처음이라서요. 40요? 아유, 당연히 처음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고민은 해결하면 쌓이고 해결하면 또 생기고 고민에 고민을 더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에요. 네, 오늘 북카페 테이블에 앉은 손님 어떤 분인가요? 고민을 더해서 살고 있는 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고민이신 네. 이거 다들 이렇지 않나요?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고민인 사람, 난 왜 이럴까부터 시작해서. 걱정을 하는 게 걱정인 사람. 그런 그런 분이 분이군요. 오셨네요.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분은 관절염 얘기하셨었는데 네. 오늘 약간 마음의 염증이 생기신 것 같은 느낌. 그쵸? 네. 그 만성 염증이겠죠, 이거는? 그 성격일 테니까. 모든 나이는 처음이잖아요, 사실. 네. 20살도 처음, 30도 처음, 40도 처음인데 아마 나이가 들면 고민이 좀 줄지 않을까. 음. 그리고 어렸을 때 겪었던 고민은 이제쯤 해결돼야 되지 않나라고 기대를 하고 살아왔는데 네. 왜 고민이 안 줄지? 라는 생각과 옛날에 했던 고민이 별로 해결된 것도 없네? 라는 생각에 빠져 계신 게 아.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신지 작가님은 그 생각엔 동의할 수 없어요? 지금 뭐 과거의 고민이 저 얼마나 고민이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꺼내 먹을 코너를 더 재밌게 운영할 수 있을까? 아,
내가 지금 퇴고를 잘 하고 있는가? 또 자려고 누우면 내일은 또 뭘 먹어야 되나? 고민이에요? 마음이 바쁘죠. 그건데요. 그래서 늘 고민이 없는 상태인 사람은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작가님 혹시? 저 고민 완전 대마왕이죠. 저는 고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 근데 뭐 그 고민이 너무 만성이어가지고 지금 또 저처럼 하나 좀 읊어주세요. 요즘의 고민. 요즘에 아니 저는 뭐 우리 카페인 분들께 한두 번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요즘이 아니라 이건 오래전부터의 고민인데 뭐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너무 근데 좀 너무 칙칙하고 너무 원초적인 고민이라 얘기해도 되나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지하철 타고 제가 오잖아요. 지하철 이쪽 역에서 다음 역에 도달할 때까지 뭐 2, 3분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 저 이런 것까지 고민한다니까요. 저 고민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갖 불안. 그건 좀 프로 걱정러네요. 네, 그냥 항상 몸에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뭐 딱히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접수하겠습니다. 다음 테이블에 앉은 손님의 걱정이 많은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 그리고 진짜 막 그런 거. 1분 단위로 걱정. 그렇죠. 그리고 기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질까 막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 근데 다만 저는 걱정과 함께 약간 건망증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행이에요. 이 사람이 그게 공존해서 살 수 있는 공존해서 사람이군요. 얼핏 보는 사람은 제가 되게 낙천적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고민했다가 잠깐 또 까먹고 또 고민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잘 웃으니까 낙천적으로 보이지만 낙천은 무슨 완전 정말 비관주의자. 그거는 근데 신이 두 가지를 함께 주신 거잖아요. 걱정을 그렇게 진짜 1분에도 몇 개씩 하는 그거 플러스 하지만 앞에 한 걱정을 잊게 까먹어. 만드는. 그리고 감탄을 잘해요. 감동을 잘하죠. 막 어머 하늘이 왜 이렇게 파래 막 와 막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 삶이 이거 그러면은 접수하고 이거 있어요? 처방 안 해드려도 왜요? 이미 그 자가 치료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사나 봐요 제가. 네. 그런 까먹는 방법 그리고 감탄과 감동을 잘하는 방법으로 계속 그죠. 앞에 했던 걱정을 계속 없애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처방 지금 들어가려고 하셨었구나. 네. 그쵸. 요런 거 아마 우리 카페인님들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정신없이. 지금 아마 고민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음. 같은 고민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다른 고민을 오늘의 고민과 어제의 고민과 또 그쵸. 모두 다 각양각색의 고민을 보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고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라디오 사연으로 이제 보내는 고민이기 때문에 또 이게 약간 또 필터링이 될 수 있긴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요즘 이런 고민으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하는 사연이 있으면 좀 편하게 맞아요. 예, 그리고 보내주시기 뭐 바래요. 당장 해결이 되지 않아도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고 계셨다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문자나 댓글로 보내주시기만 하셔도 조금 털어놓는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5분의 1 정도는 해소되는 느낌도 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 김에 고민 털어놓으시면서 뭐 이번 한 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지 작가님이 이제 어떤 책으로 처방해 주시길 바란다. 전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의뢰하고 싶어요. 그냥 바로 오늘 한번 너무 좋네요. 사연으로 그냥 주셔도 네. 좋겠어요. 문자나 반디앱으로. 네, 방금 고은 작가님이 걱정 많은 사람 얘기한 거는 지금 해결이 되어서요. 네. 카페인 여러분의 또 이런 고민, 저는 뭐뭐가 많습니다. 혹은 나는 땡땡한 사람인데 저도 이제 에세이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라면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를 맞아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읽어보고 그중에 또 처방해 드릴 수 있는 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남들에게 설명하기 힘든데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웃음이 많아서 고민이에요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웃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웃기고 웃음 허들이 너무 낮아가지고 본인 얘기하시는 건 아니요, 저 아니에요. 웃지 않을 땐 난 참죠. 저는 그럼 이제 바로 고민 모드 작동해서 참는데 왜 웃음 허들은 좀 낮아가지고 많이 웃으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남들 날 너무 쉽게 보는 거지. 와, 많이 그거 웃으니까. 어려운데 그럼 뭘로 처방해 드려야 되지? 아주 눈물이 펑펑 나는 책을 처방해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신지 작가님을 고민에 넣을 수 있도록 아. 예, 정교한 사연들 네. 저희 기대하겠습니다.